인생의 긴 밤 속에서 어둠이 영혼을 뒤덮을 때 사람들은 종종 따뜻한 불꽃을 찾게 됩니다. 피부를 태우지 않는 불꽃, 가장 깊은 갈망에 살짝 스치며 우리가 묻어두었다고 생각한 비밀을 깨우는 그런 불꽃입니다. 그것은 가족에 관한 이야기들의 매력입니다. 사랑이 때때로 금기된 씨앗에서 싹트고 엄격한 사회의 껍질 아래 지하강처럼 퍼지는 곳입니다. 만약 당신이 듣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도 그 연결을 찾고 있을 겁니다. 경계를 넘어선 결속, 매혹적이지만 위험으로 가득 찬,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가족의 변천사를 목격한 이 늙은이가 더 많은 숨겨진 비밀을 탐험하도록 함께합시다. 지금 구독하고 빛과 어둠이 섞이는 이 세계로 들어갑시다. 이제 김지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갓 18살이 된 소녀, 강원도의 봄 샘물처럼 맑은 눈을 가진 지은은 작은 집에서 자랐습니다. 이모의 떡집에서 퍼지는 쌀떡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우는 곳에서 그녀의 꿈은 가난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평범한 성적표와 백두산처럼 굳건한 의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네온 불빛이 결코 꺼지지 않는 도시, 지은에게는 사치스러운 꿈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건물들이 거대한 신처럼 상류층의 보물을 지키는 곳. 비가 내리는 어느 아침, 지은은 이력서를 들고 한진 그룹의 고층 빌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 공기는 차갑고 대리석 바닥이 눈부신 불빛을 반사하며 그녀를 사막의 모래알처럼 작게 느껴지게 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중년 여성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훑었습니다. 비서직 면접? 31층 회장실로. 지은은 침을 삼키며 심장이 마을 축제의 북소리처럼 쿵쾅거렸습니다. 그녀는 이 발걸음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어둠 가득한 미궁으로 이어지는 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지은은 다른 세계로 들어섰습니다. 추상화가 걸린 넓은 복도, 그리고 샌다루드 향이 은은히 퍼지는 중년 남자가 그녀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권력이 지배하는 곳, 거대한 리무진 테이블, 뒤편에 은발머리와 심연 같은 눈, 신비로운 미소를 지닌 남자의 초상화, 그리고 안방에서 그가 나왔습니다. 한진 그룹 회장 이민호, 60살, 키가 크고 검은 정장이 여전히 단단한 몸을 감싸는, 그의 시선이 지은을 스치며 정확히 3초 멈췄습니다. 3초 동안 그녀는 영혼이 벗겨지는 듯한 느낌, 등골을 타고 흐르는 전류를 느꼈습니다. 18살에 내 비서직을 지원하다니? 용감하군.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지만 한국의 겨울 바람처럼 차가웠습니다. 지은은 등을 곧게 펴고 떨리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배우고 싶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는 웃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며 명령했습니다. 이 문서를 3분 안에 타자 쳐봐. 지은은 컴퓨터에 앉아 손가락이 논밭을 스치는 바람처럼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오타 없음, 망설임 없음, 완벽. 민호는 화면을 보더니 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이력서를 목록에서 빼 오늘부터 내 비서다. 지은은 놀라서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2차 면접 없음, 배경조사 없음, 단 한 번의 시선, 한 번의 테스트, 그리고 삶을 바꾸는 결정. 그녀는 그 선택 뒤에 검은 비밀이, 그가 첫눈에 알아본 혈통의 붉은 실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은은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봄에 피는 벚꽃처럼 그녀는 가장 어린 비서가 될 테고 호화로운 파티, 비밀회의의 세계로 들어가고 어쩌면 그 외로운 남자에게서 약간의 따뜻함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초기 며칠 지은은 정밀한 기계처럼 일했습니다. 회의 기록, 일정 정리, 설탕 없는 블랙커피, 민호의 취향대로. 그는 말이 적고 짧은 명령만 했지만 가끔 시선이
그녀에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넌 내가 아는 사람을 닮았어. 한 번 중얼거렸습니다. 그녀가 보고서를 가져올 때 지은은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뭐지? 옛 연인? 아니면 환상? 그녀는 묻지 않았지만 그 말은 영혼의 씨앗처럼 심어져 그녀가 그를 주목하게 했습니다. 권력의 남자, 오랜 호랍이 제국 속 고독 속에 사는. 늦은 저녁 건물 불이 꺼진 때 지은은 보고서를 마무지며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 비가 후두둑 떨어지고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재킷 단추 풀린 흰 셔츠 목이 드러난. 아직 안 갔나?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벽하게 하고 싶어요. 그는 앉아 깊은 호수 같은 눈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이 세계에서 완벽은 때때로 저주야. 지은은 그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겨울 밤을 데우는 불꽃처럼. 하지만 그 뒤에 뭐가 있지? 폭발을 기다리는 비밀? 계속 들을 용기가 있나요? 그 비밀은 90일 후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겁니다. 바벨탑처럼. 하지만 지금 지은은 여전히 걷고 있습니다. 어둠이 포위하는 줄 모르고 한진에서의 첫날들이 바람처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낯설음과 설렘의 향기를 남기며 김지은은 새벽에 일어나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버스 소리가 가난한 삶의 순환을 상기시키는 곳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간단한 유니폼, 흰 셔츠와 검은 치마, 그녀를 입고 지하철의 인파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31층 사무실을 생각할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처럼 차가운 모습으로. 하지만 눈빛은 제 아래 숨긴 불꽃처럼 가끔 번뜩였습니다. 지은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회의 기록, 빽빽한 일정 정리, 그리고 그의 취향대로 설탕 없는 블랙커피, 뜨거운. 그는 말이 적었고 짧은 명령만 했습니다. 이 보고서 정오전에 수정해. 또는 오후 회의 자료 준비. 하지만 지은은 알아챘습니다. 그 말 뒤에 세밀한 관찰이 있음을. 그는 소리치지 않고 깊은 눈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영혼을 읽는 듯. 잘했어. 한 번 말했습니다. 한강 밤처럼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지은의 얼굴을 붉히고 심장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점점 그 시선이 잦아졌습니다. 회의 중 지은이 뒤에서 기록할 때 민호의 눈끝 스침, 업무 확인이 아니라 의도를 담은 가벼운 접촉처럼. 넌 내가 아는 사람을 닮았어.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가져올 때 지은은 멈추며 서류를 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누구신가요, 회장님?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반미소가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바람에 날아간 비밀처럼. 그녀는 더 묻지 않았지만 그 말은 마음에 싹 트며 이 남자에 대한 호기심을 키웠습니다. 오랜 호랍이 재벌, 제국 속 고독한 삶. 어느 늦은 오후 태양이 고층 빌딩 뒤로 지며 지은은 재무 보고서를 마무지며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넓은 방이 고요해지고 키보드 소리와 창밖 비 소리만.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재킷 단추 풀린 셔츠 주름이 지친 하루를 드러내는. 아직 안 갔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피로를 담아 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완벽하게 하고 싶어요. 그는 맞은편에 앉아 먼 무언가를 찾듯 그녀를 봤습니다. 혼자 사나, 지은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차가운 김씨가 아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모와 작은 식당에서. 이모는 늦게 오세요. 민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넌 많은 밤을 잠 못 이루게 한 사람의 눈을 가졌어. 그 말은 지은의 몸에 전류처럼 흘렀습니다. 얼굴을 붉히고 심장을 미치게. 누구? 예년인? 아니면 환상? 그녀는 묻지 않고 머리를 숙여 일을 계속했지만 그 순간부터 그들 사이 공기가 변했습니다.
회장과 비서가 아닌 외로운 영혼들의 가벼운 접촉처럼. 그 후 날들 민호는 작은 세부에 주목했습니다. 아침 식사 물음. 오늘 아침 뭐 먹었나? 또는 머리 푼 모습평. 오늘 다르네. 직접적인 구애가 아닌 마른 땅에 스며드는 물방울처럼 지은은 그 떨림을 느꼈습니다. 낯선 감정, 달콤하지만 두려운. 그녀는 18살, 그는 60살, 나이 차이는 높은 산처럼. 하지만 그의 눈빛이 있게 했습니다. 상상일 뿐이야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지만 그를 만날 때마다 심장이 배반했습니다. 더 빨리 뛰며. 그러다 폭우 내리는 밤, 건물 불이 꺼진 때 지은이 나서려다 정전. 어둠이 덮치고 비소리만 폭포처럼. 그녀는 핸드폰을 더듬었지만 배터리 방전. 갑자기 문이 열리고 민호가 손전등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여기 있었나? 어둠 속 목소리가 등대처럼. 그는 그녀를 지하로 안내했습니다. 비상 엘리베이터로. 좁은 공간에서 그의 숨결이 머리에 스치고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두려워 말하며 손이 어깨에 스쳤습니다. 지은은 그 가까움을 느꼈습니다. 솟아오르는 지하강처럼. 밖으로 나와 비가 쏟아지자 민호가 차문을 열었습니다. 데려다 줄게. 불편하면 말아. 지은은 망설이다 고개 끄덕여 호화로운 차에 탔습니다. 길에서 그는 그녀 삶을 물었습니다. 꿈이 뭐야, 지은아? 그녀는 대학 꿈, 이모의 고생을 말했습니다. 민호는 듣고 길거리 불빛 아래 눈이 부드러웠습니다. 하은이를 너무 닮았어. 중얼거렸지만 지은이 묻자 고개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냐. 집 앞에서 멈추고 그녀가 내릴 때 손이 가볍게 스쳤습니다. 조심해. 그 순간 지은의 마음이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달콤하지만 불안한 예감으로 그 밤 후 관계가 변했습니다. 민호는 자주 부르며 일뿐 아니라 사소한 걸 물었습니다. 지은은 그 시선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방처럼 불로 날아가듯. 하지만 깊숙이 그녀는 물었습니다. 이게 오라? 나이, 지위, 모든 게 구름처럼 가렸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 민호 눈 뒤에 숨겨진 폭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느껴지나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어요. 몇 주 후에. 첫 시선들이 보이지 않는 문을 열었고 이제 김지은은 감정의 지하 흐름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강처럼 조용하지만 강하게 모든 장벽을 휩쓸어. 매 아침 사무실로 들어설 때 그녀는 더 이상 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민호의 은밀한 시선의 중심. 그는 작은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머리를 높게 묶은 날, 오늘 신선해 보이네. 봄바람처럼 낮은 목소리. 지은은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빨리 뛰며 이것이 사랑인가? 금기된 감정, 나이 차이를 백두산처럼 넘는. 그러다 오후 민호가 그녀를 개인실로 불렀습니다. 일이 아닌. 책상 위에 작은 선물 상자, 분홍 비단지로 쌓인. 늦은 생일 선물, 깊은 가을, 호수 같은 눈으로 말했다. 지은이 열자 부드러운 실크 스카프, 소녀 피부처럼 미끄러운. 어떻게 아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네, 이력서 읽었어. 그 말에 지은이 감동받아 눈물이 뺨을 타고 남자로부터의 첫 선물. 이모나 친구가 아닌. 민호가 일어나 눈물을 닦아주며 따뜻한 손이 피부에 스쳤습니다. 불꽃처럼 살짝 퍼지는. 그 후 사적인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호가 한진 빌딩 꼭대기 펜트하우스로 초대. 노란 불빛이 고전 그림과 화병을 비추는. 식사는 간단하지만 세련, 미역국, 한국식 고기구이, 부드러운 소주. 그들은 외로움을 공유했습니다. 지은은 가난한 어린 시절 어머니처럼 키운 이모의 고생. 민호는 잃은 아내, 빈손으로 세운 제국. 하지만 대가로 고립. 나는 유령처럼 살았어. 중얼거리며 그녀를 보는 눈이 빛을 찾는 듯.
지은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겨울 눈이 불을 만난 듯 어느 밤 식사 후 창밖비가 운명의 속삭임처럼 민호가 술을 더 따르며 손이 그녀 손에 스쳤습니다. 지은아, 내가 선을 넘으면 날 미워할까? 그 말은 전류처럼 지은은 침묵했지만 마음이 오래전 답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끌어당기고 숨결이 섞이며 첫 키스꿀처럼 달콤 하지만 폭풍처럼 강렬. 그들은 안았고 몸이 몸에 스치며 희미한 불빛 속 외로운 영혼들이 결합을 찾는 지은은 열정의 불꽃이 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몸 전체에 퍼져 나이와 지위의 경계를 지우는 그들은 그 순간에 녹아들었습니다. 피부가 피부에 심박이 교향곡처럼 동조. 말없이 숨결만 급하고 서로의 팔에 맡기는 지하강이 마침내 솟아오르는 듯 다음 아침 지은은 호화로운 방에서 깨어났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이상한 기쁨으로 가득. 민호가 옆에 평화로운 얼굴, 잃은 부분을 찾은 듯. 이게 잘못인가? 마음속 물음, 하지만 그 따뜻함이 있게 했습니다. 그들은 은밀한 순간을 계속했습니다. 사무실 손 스침, 사적 저녁, 사랑이 벚꽃처럼 싹 트는 아름답지만 약한. 몇 주 후 지은의 몸이 변했습니다. 피로, 메스꺼움, 생리지연. 작은 가게에서 임신 테스트기 사며 심장이 북처럼 두 줄 빨간 선, 운명처럼 선명. 지은은 화장실에 앉아 눈물 흘리며 기쁨과 두려움 섞여 임신했어 중얼거리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그는 침묵하다가 안았습니다. 책임질게. 이 아이는 우리의 거야. 하지만 깊숙이 지은은 어둠을 느꼈습니다. 사회가 뭐라 할까? 그의 눈 속 비밀은 스캔들이 새어 나왔습니다. 회사 속삭임. 그녀는 금광 캐는 자야. 지은은 압박 느꼈지만 민호가 보호, 주주회의에서 공개. 아이, 내 거야. 그녀 지킬게. 외부 세계가 무너지는 듯 하지만 그의 팔 안에서 지은은 안전, 적어도 지금은. 하지만 진짜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껍질 뒤에 숨긴 지은이 늦기 전에 알까? 서울 하늘이 노을로 붉게 물들었지만 김지은에게 세상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이민호의 아이를 임신한 그녀는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깎아지른 절벽 위에 선 듯한 느낌. 사무실의 시선은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로워 그녀의 자존심을 베었습니다. 동료들이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돈을 노린 거야. 늙은이를 유혹한. 지은은 무시하려 했고 복도를 걸을 때 등을 곧게 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처럼 심장을 찔러 그녀를 어느 때보다 작게 느껴지게 했습니다. 민호는 재벌의 권력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회의를 매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이끌었지만 지은에게는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저녁 그는 그녀를 개인실로 불렀습니다. 노란 불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며 고단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말 신경 쓰지 마.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와 아이를 지킬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 의심의 구름이 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 따뜻했지만 비밀을 숨긴 깊은 호수 같았습니다. 그러다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온라인에 유출된 사진. 지은이 민호의 호화로운 차에서 내리고 그가 비를 막아주며 우산을 든 흐릿한 사진이었지만 온라인 포럼을 들끓게 했습니다. 60세 재벌과 18세 비서, 현대판 신데렐라인가, 여우인가? 악의적인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돈 사냥꾼, 망가진 어린 여자. 지은은 원룸에서 핸드폰으로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돈을 노린 게 아니었지만 누가 믿어줄까? 이모조차 소식을 듣고 한숨. 지은아, 불장난하고 있어. 민호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원래 주주회의에서 수십 명의 투자자와 임원 앞에서 일어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김지은은 내 아이를 임신했어. 전적으로 책임질 거야. 누구도 그녀를 모욕할 수 없다. 회의장은 죽은 듯 고요. 숨소리와 마른 기침만. 동료를 통해 소식을 들은 지은은 심장이 조여지는 듯 그는 보호했지만 왜 그녀는 무대 위에 모두의 심판을 받는 듯한 기분일까? 주목받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서울 전체가 그녀를 알았습니다. 가난한 소녀, 재벌 스캔들의 중심. 곧바로 민호는 지은을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넓은 아파트, 도시를 내려다보는 유리창, 궁전 같은 인테리어. 하지만 지은에게는 황금 세 장 같았습니다. 문 앞 경호원, 이틀마다 건강검진 의사, 모든 필요가 충족 테스케, 개인 요리사의 식사, 책상에 놓인 책까지. 내 안전을 원해, 민호가 말했지만 그의 눈빛이 그녀의 걱정을 삼키려는 듯 지은은 숨 막혔습니다. 경호원 없이 외출 금지, 전화 감시, 이모와 통화는 기술적 이유로 끊겼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몰래 공원 산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앞에서 경호원이 나타났습니다. 예의 바르지만 차갑게 김씨 회장님 지시로 혼자 외출 금지입니다. 아기와 안전을 위해. 지은은 주먹을 쥐며 떨리는 목소리 나는 죄수가 아니에요. 그는 미소 아무도 죄수라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아기 위해. 그 말은 비단 밧줄 같았습니다. 부드럽지만 조여 그녀를 유리 상자 속 인형처럼. 매일 밤 지은은 창가에 앉아 별처럼 반짝이는 도시 불빛을 봤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자문했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걸까? 아니면 그의 계획 속 일부? 민호는 작은 선물, 팔찌, 책, 백도를 들고 방문했지만 그의 눈빛이 불안하게 했습니다. 연인의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 같았습니다. 폭발을 기다리는 검은 비밀. 어느 저녁 민호가 왔을 때 지은은 웃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배를 안고 차가운 눈빛. 왜 자유가 없죠?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침묵 후 밖은 악의적인 말로 가득해. 널 지키고 싶어. 지은은 고개 저으며 보호인가요? 통제인가요? 그는 답하지 않고 심연 같은 눈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그녀가 떨어지는 듯한. 그녀는 일어나 등을 돌리며 눈물이 조용히.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속삭였지만 그가 들을 정도로. 데승보로 데스보로토로 어둠이 더 조여왔습니다. 지은은 큰 폭풍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회뿐 아니라 사랑했던 남자 안에. 그 눈빛 뒤의 비밀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녀는 드러날 때 맞설 힘을 가질까? 그 폭풍, 며칠 뒤면 모든 것을 찢을 것입니다. 김지은의 황금 세 장은 점점 더 짙은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서울 하늘을 뒤덮는 먹구름처럼. 강남의 고급 아파트, 빛나는 불빛과 호화로운 편의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영혼을 가두는 미군 같았습니다. 매일 지은은 보이지 않는 속박을 느꼈습니다. 예의 바른 미소를 띤 차가운 경호원, 끊기는 통화, 그리고 이민호의 눈빛, 따뜻한 뿐 아니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깊은 호수.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자문했습니다. 내가 이 남자를 정말 아는 걸까? 답은 차가운 칼날처럼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아침 민호가 해외 출장으로 떠나자 지은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아파트에서 그녀는 그의 개인 서재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평소 잠긴 문이 가사도우미의 실수로 열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북처럼 뛰고 손이 떨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내부는 먼지 한 톨 없이 완벽, 비인간적으로 차갑게 정리된. 하지만 나무 캐비닛 맨 아래 먼지 쌓인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지은은 상자를 열고 숨이 멎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한 사진 뭉치. 첫 사진은 민호와 한 여인의 결혼 사진, 하은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강제로 찍힌 듯 공허한. 두 번째 사진에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긴 검은 머리, 큰 눈의 소녀, 자신과 똑같은 민호 옆에서 환히 웃는. 사진 아래 손글씨, 아빠와 하은, 18번째 생일. 하은, 민호가 중얼거린 이름. 지은의 심장이 조여졌습니다. 사진을 넘겼습니다. 과거의 조각들, 하은이 지금 그녀가 있는 거실, 같은 방에서 피아노를 치고 민호 무릎에 앉아 부녀 이상으로 친밀한 시선. 마지막 사진에 그녀는 거의 쓰러졌습니다. 2004년 초음파 사진, 산모, 이하은. 아이 이름 없음, 지은은 피가 얼어붙는 듯 악몽 속으로. 하은은 누구, 왜 임신했지? 왜 민호가 이 사진을 절대 드러내지 않을 비밀처럼 간직한 걸까? 이모 말이 떠올랐습니다. 넌 부유한 남자가 보냈어. 돈과 초음파 사진과 함께. 끔찍한 생각이 스쳤지만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다고. 지은은 고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모에게 확인하려. 새벽에 아파트를 빠져나가 그림자처럼 경호원을 피해 강원도행 버스, 이모의 작은 집, 떡 냄새와 냄비 소리 그대로. 이모가 그녀를 보며 걱정, 지은아, 왜 갑자기, 무슨 일? 지은은 직설적으로, 이모, 저 누구예요? 저를 보낸 남자는, 제 엄마는? 이모는 멈췄고 닦던 잔이 테이블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침묵이 세계를 멈춘 듯 마침내 이모가 한숨, 지은아, 이 비밀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어. 하지만 네가 묻으니. 18년 전 부유한 남자가 마을에 와 갓난아기와 큰돈을 주며 아내가 출산 후 죽었고 도시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정 많아서. 아이, 지은, 애 맑은 눈을 보고 이모는 거절 못했습니다. 초음파 사진, 이하은 이름이 적혀 있었어. 낡은 사진 꺼내며 민호 상자의 겉과 동일. 지은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 머리를 감싸고 눈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하은의 딸, 하은은 민호의 딸. 이모는 고개 끄덕이며 고통스러운 눈, 확실치 않지만 그는 널 그 애라 불렀어. 딸이라 안 했지. 지은의 심장이 찢기는 듯 차가운 칼날로 베인 듯. 그녀는 민호의 딸, 그의 딸 하은과의 금기된 관계에서 태어난. 그리고 지금 그녀는 아버지의 아이를 임신. 더 끔찍한 악몽은 없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머릿속은 소용돌이. 민호의 컴퓨터에서 이하은 2004 검색. 옛 기사, 이민호 딸 하은, 스캔들 후 실종. 짧은 기사, 결론 없고 남긴 일기 한 줄. 다음 생에 날 낳은 이를 사랑하지 않게 해줘. 지은은 떨며 심연으로. 하은이 임신했고 그 아이가 자신. 왜 민호는 반복하게 했을까? 그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는데 왜? 그날 밤 민호가 돌아왔고 지은이 맞섰습니다. 아파트 거실, 희미한 노란 불빛이 그의 늙은 얼굴을 비추며. 왜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 부서지며. 내가 당신 딸인 걸 알면서, 하은에 대해 알면서. 왜 저한테? 민호는 침묵, 눈빛이 깨진 유리 같아 고통으로. 처음엔 확신 못했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내 눈, 미소. 널 떠나게 했어야 했는데 내가 약했어. 지은은 물러서며 눈물, 약한 거요? 그건 죄악이에요. 그는 반박 않고 고개 숙이며 운명 앞에 무너진 남자처럼. 지은은 어둠에 잠기는 듯. 그 끔찍한 비밀, 날카로운 칼날, 사랑, 신뢰, 미래를 찢었습니다. 배를 안으며 무고한 아이를 위해 어떻게 계속하지? 폭풍이와 모든 걸 찢었고 그녀는 탈출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아이를 위해. 비밀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김지은이 믿었던 사랑의 장막을 찢었고 그녀를 고통과 절망의 소용돌이에 남겼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황금 세 장 같았던 곳은 이제 어두운 감옥, 몸과 영혼을 가두는. 매일 밤 지은은 침대에 누워 배를 안고 무고한 아이의 작은 움직임을 느끼며 끔찍한 진실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이민호의 딸, 그의 딸 이하은과의 금기된 관계에서 태어난. 그리고 이제 그녀는 친아버지의 아이를 임신 18년 전 시작된 죄의 소용돌이를 반복하며.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하은의 사진 속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민호 옆 환한 미소, 사랑으로 가득했지만 고통스러운 눈빛. 엄마는 그 진실을 알았을 때 어땠을까? 왜 그는 반복하게 했지? 질문은 거친 파도처럼 그녀의 마음을 덮치며 숨막히게 했습니다. 호화로운 아파트 공기 속에서도 그녀는 질식하는 듯. 도망치고 싶었지만 어디로? 뱃속 아이는 그녀를 붙잡는 줄, 죄를 상기시키는. 어느 아침 약한 햇살이 창을 뚫고 들어오자 지은은 하은을 더 알아야겠다고 결심. 민호의 서재에서 낡은 상자를 다시 뒤졌고 맨 아래 낡은 가죽 일기장을 발견. 손이 떨리며 열자 하은의 부드럽지만 기울어진 글씨, 과거의 속삭임. 첫 페이지, 나는 이하은. 이 일기는 뱃속 아이를 위해 언젠가 태어난다면. 지은은 심장이 조여 눈물이 얇은 종이에. 일기는 하은의 금기된 사랑을 말했습니다. 나는 사랑해선 안 될 일을 사랑했어, 내 아버지. 처음엔 그게 잘못인지 몰랐어. 그는 다정하고 부유하며 내가 꿈꾸던 전부였지. 하지만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 아버지의 것이 아니야. 부정하고 도망쳤지만 임신을 알았을 때 아이를 지키고 싶었어.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원망 없이 그 기억이 존재하길 바랐기 때문. 지은은 흐느꼈고 하은의 고통을 다시 사는 듯. 마지막에 하은은 썼습니다. 네가 이걸 읽는다면 엄마가 곁에 없어서 미안해. 하지만 넌 살아남고 내가 못한 방식으로 사랑할 거라 믿어. 지은은 일기장을 덮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 그녀는 민호의 피해자일 뿐 아니라 두 세대를 잇는 죄의 소용돌이 결과. 배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널 이런 운명에 두지 않을게. 하지만 어떻게? 민호는 처음부터 진실을 알았고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는 그녀뿐 아니라 하은도 배신. 그날 밤 민호가 출장에서 돌아왔고 지은은 마지막 대면. 거실, 희미한 노란 불빛이 그의 지친 얼굴을 비추며. 내가 누군지 처음부터 알았죠? 지은이 차갑게 한국 겨울처럼.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마주치지 못하며. 처음엔 확신 못했어. 속삭였습니다. 목소리 부서지며. 하지만 내 눈, 미소, 널 떠나게 했어야 했는데 내가 약했어. 지은은 고통스러운 웃음, 약하다고? 당신은 나를, 하은을 파괴했어. 내가 당신 딸인 걸 알면서 이 아이를. 그녀는 소리쳤고 눈물 흘리며 배를 안고 아이를 악몽에서 지키려는 듯. 민호는 무릎 꿇으며 처음으로 약한 모습, 운명에 짓눌린 남자처럼. 내가 잘못했어, 지은아. 나는 괴물이야. 하지만 그 아이, 무고해. 속죄할게. 지은은 고개 저으며 물러서며 속죄? 그럴 방법 없어요. 당신은 날 파괴했고 내 아이를 당신의 어둠 속에 두지 않을 거예요. 등을 돌리며 눈물이 비처럼. 하지만 발걸음은 단단. 떠나야 함을 알았습니다. 이 아파트, 민호의 세계, 고통과 죄만 있는 곳. 짐을 싸며 옷 몇 벌과 하은의 일기장만. 아파트를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은 비가 쏟아졌고 오물을 씻는 듯. 지은은 처마 아래 서며 배를 안고 아이의 심장 뛰는 유일한 힘.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널 새 삶으로 데려갈게. 이 어둠 없이. 하지만 깊숙이 폭풍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 비밀, 저주처럼 그녀를 다시 괴롭히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지은의 마음속 폭풍은
강남의 호화로운 아파트를 떠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진실, 그녀가 이민호의 딸이고 뱃속 아이가 두 세대를 잇는 죄의 소용돌이 결과. 날카로운 칼날처럼 눈을 감을 때마다 그녀의 영혼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비 아래 배를 안고 서며 지은은 새 힘을 느꼈습니다. 무고한 아이, 밤속 작은 불꽃, 그녀와 아이의 미래를 위해 탈출을 촉구하는 지은은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밤버스를 타고 옷 몇 벌과 하은의 일기장, 강철 같은 결심을 들고 목적지는 강원도의 작은 마을, 아무도 그녀를 모르는 네온 불빛과 독한 속삭임 없는 곳, 언덕 사이 개울 소리와 비냄새가 가득한 민호의 재벌 제국과 단절된 세상, 낡은 민박집 작은 방, 벽은 얼룩지고 기와지붕은 바람에 덜컹거렸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지은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경호원, 전담의사, 감시 눈빛 없이 마을 식당에서 설거지와 서빙일을 찾았습니다. 매 아침 흙길을 걸으며 자연의 숨결을, 더 이상 깔끔한 정장의 젊은 비서가 아닌 면셔츠와 캔버스와 차림의 소박한 소녀, 머리 높게 묻고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매밤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며 창가에 앉아 배를 안고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너에게 과거의 어둠 없는 삶을 줄 거야. 시간이 지나며 배가 커지고 허리 통증과 피로가 잦아졌습니다. 어느 밤 강원도 하늘을 검은 구름이 덮고 큰 폭풍이, 바람이 문틈으로 울부짖고 지은은 첫 진통을 느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규칙적인 운명의 고동처럼. 병원에 전화하려 했지만 핸드폰 배터리 방전, 통증의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혼란 속 문으로 기며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다행히 민박집 주인이 듣고 아들에게 부탁해 지은을 근처 작은 병원으로. 병원은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나 첨단 장비 없이 젊은 간호사 한 명, 나이든 조산사,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지은은 조산사의 손을 꽉 쥐며 눈물과 땀이 섞이고 고통이 몸을 찢었습니다. 3시간 후 아기 울음소리가 숨막히는 공기를 갈랐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예요. 조산사가 천둥 소리를 뚫고 외쳤습니다. 지은은 지쳐 낡은 담요에 쌓인 아기를 안으며 맑은 눈을 보았습니다. 속삭였습니다. 넌 지훈이야, 엄마의 새 시작. 눈물이 흘렀지만 고통이 아닌 희망 때문. 출산 후 지은은 민박집으로 지훈을 안고 엄마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민호와 모든 연락 끊고 그의 돈 거절. 하지만 어느 날 익명 편지와 큰돈이, 편지, 아이가 내 짐 없이 살게 해줘. 지은은 돈을 건드리지 않고 하은의 일기장과 함께 보관. 지훈이 과거의 어둠 속에서 자라지 않기를. 마을 시장 채소 가게에서 일하며 지훈을 띠에 메고.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 하지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젊은 아가씨라 부르며 지은은 서울에 없던 자유를 느꼈습니다. 매 저녁 지훈에게 일기, 아들아, 엄마는 못 이길 줄 알았어. 하지만 너로 인해 다시 일어섰어. 지훈이 민호를 모르길, 죄의 혈통 짐지지 않길. 하지만 깊숙이 과거가 놓아주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어느 오후 채소를 씻으며 검은 차가 길 끝에 심장이 뛰며 민호. 하지만 배달원 작은 꾸러미, 안에는 단순한 팔찌와 쪽지, 한진 해체했어. 자산 정리. 지훈이 자유롭게 살아. 지은은 팔찌를 쥐며 눈물, 슬픔이 아닌 진정 벗어났음을. 과거 끔찍했지만 그녀를 가둘 힘은 더 이상. 황혼 아래 지훈을 안고 녹색 언덕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린 넘어섰어, 아들아. 앞엔 빛뿐이야. 하지만 여정은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비밀, 과거의 차가운 바람, 그녀를 시험하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봄이 왔습니다. 부드러운 바람과 분홍 벚꽃이 흙길을 덮으며
김지은, 이제 어머니, 이른 햇살 아래 지훈을 안고 서 있었습니다. 곧 3달이 되는 아기는 천진한 미소, 고향 샘물 같은 맑은 눈, 엄마의 삶을 휩쓴 폭풍을 모르는 듯 지은은 아들을 보며 낯선 평온을 느꼈습니다. 민호의 재벌 제국과 끔찍한 비밀의 어둠을 벗어나 마을 삶은 단순하지만 의미 가득. 지은은 지역 유치원에서 일하며 아이들에게 글자와 색칠을 가르쳤습니다. 더 이상 깔끔한 정장의 비서가 아닌 낡은 면 셔츠와 머리 느슨히 묶은 평범한 여인. 지훈을 띠에 메고 매일 마을 길을 걸으며 새소리와 아이들 웃음소리, 서울에 없던 자유를 지훈에게 일기를 이었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영원히 어둠에 갇힐 줄 알았어. 하지만 넌 빛, 엄마를 새 세상으로 이끈. 어느 오후 지훈과 마당에서 놀다 박지훈, 아들이 아닌 마을 작은 병원 의사일을 만났습니다. 지훈이 예방접종 때 처음 만나 따뜻한 미소와 판단 없는 눈빛. 아기 건강해요. 훌륭한 엄마시네요. 봄 햇살 같은 목소리. 이후 자주 마주쳤습니다. 시장, 공원, 갑작스런 비아래 처마. 지훈은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고 조용히 도왔습니다. 분유, 시장 동행, 마을 환자 이야기. 어느 날 지훈이 과일과 지훈이 약을 가져오며 곁에 앉아 진심으로 지훈 씨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지훈을 돌보는 모습, 다시 일어서는 모습, 곁에 있고 싶게 해요. 지훈은 얼굴 붉히며 심장이 빠르게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제 과거 너무 무거워요. 지훈은 미소, 과거 몰라도 돼요. 필요할 때 여기 있을게요. 그 단순한 말, 구름을 뚫는 바람처럼 희망을 주었습니다. 민호의 격정적 사랑이 아닌 조용하고 단단한 동행. 지훈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지훈은 그녀와 작은 지훈의 삶 일부가 되었습니다. 지훈이 아플 때 돕고 분유 만드는 법 가르치고 달빛 아래 꿈 이야기를. 지훈은 정식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었고 지훈은 원격 교육센터 등록을 도왔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의 눈빛은 길을 비추는 등불. 어느 아침 지훈 기저귀 갈며 민박집 주인이 소포를. 아는 단순하는 목걸이와 민호의 필체 편지, 한진 해체했소. 자산 정리, 일부 미혼모, 일부 지훈 이름 장학금, 이시성 없이 아이를 자유롭게 아빠를 묶어둔 괴물이라 말마시오. 평생 대가를 치른 사람이라. 지은은 눈물 흘리며 슬픔이 아닌 편지를 하은의 일기장과 나무 상자에 과거를 닫는. 작은 지훈이 풀밭에서 놀며 조그만 발로 아장아장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누구도 원망 안 해. 속삭였습니다. 너를 아무 짐 없이 키울 거야. 지훈을 김지훈으로 성바꾸며 민호 흔적 지웠습니다. 돈, 권력 필요 없었고 깨끗하고 자유로운 삶 필요. 어느 아침 유치원에서 지훈과 색칠하며 낡은 라디오 소식, 대한민국 최대 금융 제국 한진 공식 해체. 이민호 전 회장, 자산 정리 후 사라짐. 지은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대가를 택했음을 속죄가 아닌 자신 해방 위해 창밖 햇살을 보며 미소. 과거는 그녀를 가둘 힘 없었습니다. 지은은 일어나 지훈을 안고 마당으로. 박지훈이 기다리며 작은 자전거, 지훈이 연습용, 밝은 미소. 지은은 그와 아들을 보며 따뜻한 불꽃, 격정 아닌 단단한 빛, 지훈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빛을 택했어. 넌 영원히 엄마의 빛이야.